이곳은 나이 들어가는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 사색입니다. 오늘은 품격 있게 화내는 법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요즘 화가 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일들인데 이상하게 참기가 어렵습니다. 마트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 바쁜 탓인지 말이 거칠어진 직원, 아무렇지 않게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 다 사소한 일인데 가슴속에서 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요즘은 화가 나면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심장이 먼저 빨라지고 목이 마르고 잠깐 손끝이 차가워집니다. 예전엔 그저 기분이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화는 감정이기 전에 몸의 피로가 먼저 끌어올리는 파도라는 걸요. 그런데 가만 보면 화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칙이 깨졌을 때 나는 화입니다. 새치기, 약속 어김, 무례한 말. 이건 사건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화가 있습니다. 무시당했을 때, 투명해진 느낌을 받을 때, 내 존재가 가벼워진 것 같을 때. 이건 존엄이 상처받았을 때 나는 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는 건 사실 사건이 아닙니다. 존엄의 상처입니다. 내 차례가 밀리고 내 말이 끊기고 내 표정이 농담처럼 소비되는 순간들. 그럴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한마디 합니다. 날카롭게, 단호하게. 상대는 당황하고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봅니다. 그 순간은 시원합니다.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묘한 기분이 듭니다.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 불편합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닐까, 괜히. 창피만 당한 건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더 힘든 건 가까운 사람들한테 화낼 때입니다. 배우자한테, 자식한테, 오랜 친구한테. 쌓인 게 많으니까 한 번 터지면 몇 년 전 일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그때도 그랬잖아. 맨날 그런 식이야. 상대는 울거나 화를 내거나 아예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남는 건 후회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텐데. 사과하려니 자존심이 상하고 그냥 두자니 관계는 어색해집니다. 때로는 나 자신한테도 화가 납니다. 물건 하나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름이 잘 안 떠오르고 몸이 말을 안 듣습니다. 예전엔 쉽게 하던 일들인데 이제는 다 느립니다. 그럴 때마다 속에서 화가 올라옵니다. 누구한테 낼 수도 없는 억울한 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면 참을성이 없어져요. 예전엔 안 그랬는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변명 같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낼 일은 많아집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사람들은 점점 무례해지고 내 몸은 점점 말을 안 듣습니다. 억울한 일도 서러운 일도 화나는 일도 늘어만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빌리면 화를 낸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분노는 이성을 잠시 빌려주는 대가로 인간의 존엄을 앗아간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섬뜩했습니다. 분노는 이성을 빌려준다. 화가 났을 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머리가 명쾌해집니다.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공격해야 할지, 상대의 약점이 어디인지 다 보입니다. 심지어 말도 잘 나옵니다. 평소엔 머뭇거리던 말들이 화가 나면 술술 나옵니다. 논리도 정연해지고 근거도 명확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잘했나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이성적이라고. 하지만 그때의 명쾌함은 정확함이 아니라 단순화입니다. 세상이 복잡한데 분노는 복잡함을 지우고 한 사람을 가해자로 고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건 해결이 아니라 단정입니다. 그리고 단정은 관계를 끊습니다. 더 위험한 건 우리는 분노에 오름의 옷을 입힌다는 겁니다. 이건 내 화가 아니라 정당한 지적이야. 이 정도는 말해야 바로잡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옳음을 듣지 않습니다. 모욕을 듣습니다. 옳음은 관계를 설득하지만 분노는 관계를 심판합니다. 그리고 심판받는 사람은 변하지 않고 멀어집니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큽니다. 체면, 신뢰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
화를 내고 나면 이 모든 게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한 번 화를 내고 나면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어도 그때의 표정과 목소리는 기억합니다. 그 사람, 화나면 무섭더라. 저런 면도 있었구나. 그렇게 조금씩 당신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 갑니다. 품격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화를 내느냐 안 내느냐가 아닙니다. 화에 빼앗기느냐, 빼앗기지 않느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화내는 사람일수록 자기 확신은 약하다. 이 말이 가슴에 박힙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니까요.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 우리는 이미 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이기려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실 큰 소리는 화라기보다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내 말이 사라질까봐, 내가 가벼워질까봐. 나이 들수록 우리는 더 자주 투명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내 차례가 밀리고 내 말이 끊기고 내 표정이 농담처럼 소비되는 순간들. 그때 목소리를 올리면 잠깐은 존재가 커진 것 같지만 돌아서면 허탈함이 더 커집니다. 고함은 힘이 아니라 불안의 신호입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낮은 목소리로도 충분합니다. 아니, 때로는 침묵으로도 충분합니다.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증명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입니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관계만 악화시킨다. 화를 내는 순간 우리는 이런 환상을 품습니다. 이번엔 알아듣겠지. 이 정도면 정신 차리겠지. 내가 얼마나 화났는지 알겠지. 하지만 상대가 듣는 건 당신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당신의 분노입니다. 그리고 분노 앞에서 사람들은 마음을 닫습니다. 말로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모양이 남습니다. 사과로 덮었다고 생각해도 사람 마음에는 다음에 또 그럴까 하는 경계가 남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고치려 했는데 상대는 내 말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해결이 아니라 거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냉정합니다. 차갑다고 느껴질 만큼 담담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건 냉정함이 아니라 정확함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기서 잠시 여러분께 조용히 여쭙고 싶습니다. 화를 내고 나서 마음이 편해진 적이 과연 얼마나 있었나요? 대답은 지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화는 상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나요? 아니면 내 감정을 쏟아낸 것이었나요? 잠깐만 그 장면을 떠올려 보셔도 좋습니다. 만약 그 말을 30분만 늦게 했다면 말이 달라졌을까요? 시간을 조금만 벌었어도. 요즘 웃는 일이 줄지 않았나요? 내가 화낼 때 내 목소리는 얼마나 커지나요? 그때 내 목소리는 어땠는지요? 그 순간 내가 지키려던 건 문제였나요? 존엄이었나요? 내일의 내가 오늘을 돌아볼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은 정답이 없습니다. 제가 답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들 앞에서 잠시 멈춰 서면 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천천히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 그게 필요한 때입니다. 니체의 뜻을 이런 식으로 옮겨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다스릴 수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조금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화 하나 참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정확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화를 다스린다는 건 단순히 참는 게 아닙니다. 화를 느끼되 그 화에 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것들을 다스려왔습니다. 집안 살림, 자식 교육, 직장 일, 인간관계. 하지만 정작 내 감정은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니체는 말합니다.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삶도 다스릴 수 있다고. 왜냐하면 삶이라는 건 결국 수많은 순간들의 연속이고 그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침착함은 가장 높은 형태의 용기다. 침착함이 용기라니. 처음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용기라면 맞서 싸우는 것, 당당하게 말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가만히 있는 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 순간 화를 내면 어떻게 될지 알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내 품격이 어떻게 보일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알면서 선택하는 겁니다. 침착함은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택의 여유입니다. 나는 지금 화낼 수도 있지만 안 낼 수도 있어. 그리고 나는 안 내는 쪽을 선택해. 이게 진짜 힘입니다. 그리고 침착함은 경험에서만 나옵니다. 수없이 화를 내고 수없이 후회하고 수없이 관계가 망가지는 걸 겪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경험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날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당장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물을 마시고 창문을 열고 잠깐 숨을 고르고 다음날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어제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운했습니다. 다음부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요청으로. 맨날 그러시네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과 내 마음과 부탁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대가 들었습니다. 화를 냈으면 마음을 닫았을 사람이 차분한 요청 앞에서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관계는 거리가 아니라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니체의 마지막 말입니다. 존엄은 마지막 순간의 태도에서 드러난다. 이길 때보다 화날 때의 태도가 그 사람의 격을 결정합니다. 모든 게 잘 풀릴 때는 누구나 품위 있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할 때, 서러울 때, 화날 때도 품위를 지킬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존엄입니다. 이기는 건 목소리로도 됩니다. 하지만 존엄은 목소리로 얻는 게 아니라 태도로 남습니다. 마지막 순간의 태도. 니체가 말한 건 죽음의 순간만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작은 순간들입니다. 화를 터뜨릴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 소리를 지를까 참을까 고민하는 순간. 그 모든 순간이 우리의 존엄을 시험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화날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무례한 말, 배려 없는 행동,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 젊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깊게 화가 납니다. 그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우리는 점점 느려지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화를 어떻게 내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는 것.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과 행동 사이에 거리를 만드는 능력입니다. 화가 나면 자동으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화와 나 사이에 잠깐의 공간을 두는 겁니다. 그 공간이 바로 자유입니다. 거리가 생기면 분노는 무기가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왜 화가 났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렇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품격입니다. 요즘 저는 화가 나면 한 박자 늦춰봅니다. 지금 당장 말하지 않는다. 1시간 후에, 내일에, 그때 가서 말한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말이 달라집니다. 톤이 부드러워지고 표현이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가끔은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봅니다. 나는 지금 무시당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서운하다. 저 사람이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속상하다. 이름을 붙이면 화가 조금 작아집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화는 감정이지만 태도는 선택입니다. 화를 내는 순간은 짧지만 그 여파는 깁니다. 상처를 주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상처가 아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때로는 영영 아물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화내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늘 불편하고 늘 후회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조용하고 단단하게 살고 싶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품위를 지키며 존엄하게. 남은 시간만큼은 내 존엄을 내가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그 짧은 멈춤이 모든 걸 바꿉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할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 한켠에 잠시 머물렀다면 표시 하나 남겨두셔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들이 가끔 필요할 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어져 있겠습니다. 이곳은 마음 사색이었습니다.